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부터는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 명칭, 정책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선거일까지 가능해져 온라인 홍보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군산 녹색 어머니의 연합회 회장이 아닌 일부 임원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회장의 게시글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 회장은 일부 임원이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투명한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일부 임원은 현 회장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해 어쩔 수 없이 관여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미디어 제작자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익산에도 미디어 창작 공간이 잇따라 들어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일부터 2일 오전 11시까지 91명 추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1명, 군산과 남원 각각 8명, 익산 7명 등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잃었고 전주에서는 의료기관 관련 확진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6,473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4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6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5,242명, 해외 유입 2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어제보다 10명 늘어난 733명으로 집계 이후 최다 인원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7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는 3,705명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도민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민 가운데 오미크론 확진자와 접촉한 사례는 없는 상태지만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방침이 나오면 추가적인 세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40대 부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명이 오미크론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는 후보자 이름이나 정당 명칭, 정책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선거일까지 가능해져 온라인 홍보 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에서 철거된 현수막을 쌓아놓는 집화장입니다. 철거된 현수막이 가득합니다. 이 중에는 정치 현수막도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이 같은 홍보물은 내년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3일부터 금지됩니다. 또 정당 명칭이나 후보 이름 등이 들어간 광고물을 비롯해 표시물 착용 및 배부,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징물, 벽보와 사진, 인쇄물 등까지 금지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도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열리는 교양 강좌와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에서 마련한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처벌이 이뤄집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든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홍보 활동이 모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선거일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때문에 출마 예정자나 전당은 소셜 네트워크와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전략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비방 등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인데요. 인터넷이나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지금은 다 이제 풀어져 있어요. 180일 이런 적용을 받는 건 아니고. 180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일 지방선거. 정당과 출마 예정자까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의 홍보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전북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오는 3일 익산 육군 부사관 학교를 시작으로
전주 한옥마을에서 30대 청년들을 만납니다. 다음 날인 4일은 군산 공설시장과 새만금청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전북에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도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며 전북 주요 공약에 대한 신속한 추진도 약속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에 군산시가 선정됐습니다. 이는 두 번째 도전 만에 예비문화도시에 선정된 것입니다. 시는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일상 모험과 가치 나눔, 문화공유 도시를 목표로 2022년 12월까지 1년 동안 각종 예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제4차 문화도시는 전국 49곳의 도시가 지정을 신청해 1차 서면 인터뷰와 현장 검토, 발표회를 거쳐 최종 11곳이 선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14개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지자체와 민간단체는 탄소 중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선언했습니다. 탄소 배출이 많은 산업과 수송, 농업 등 각 분야의 협조를 얻어 오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기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 2050년에는 정부의 방침대로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군산 내초공원 습지에 수생태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시는 내초공원 광장과 공원 내 물길을 연결해 인공섬을 만들고 섬과 공원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하는 등 볼거리를 만들고 이용자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한편 이번 수생태공원 조성에는 국비 7억 5천만 원을 포함해 총 13억 원이 투입됐으며 왕벚나무와 동백나무 등 총 56종 24만 그루를 심었습니다.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에 녹색어머니연합회 일부 임원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게시글은 현 회장이 올린 것으로 일부 임원이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바로 잡아달라는 건데요. 해당 임원은 현 회장이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해 어쩔 수 없이 관여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의회 홈페이지입니다. 녹색어머니 연합회에서 고문직을 맡고 있는 일부 임원이 실권을 행사하고 있어 운영이 어렵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글은 현 회장이 쓴 글로 군산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운영을 위해 바로 잡아달라는 겁니다. 군산시가 녹색어머니 연합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1,000만 원. 대부분 연합회에 가입한 학교의 어머니들에게 지급하는 정복이나 조끼, 깃발 등을 제작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근 3년 동안 3천만 원의 예산 가운데 86%가 두 업체에 지출됐습니다. 특정 업체에 계속 계약을 하고 그리고 용품들을 구입을 하는데 시기에 맞지 않게 하반기에 용품들을 구입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요. 지난 4월 선출된 현 회장은 이런 사정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 결산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모님이 카드 주시고 결제하러 가자 그러면은 가서 카드 드리고 결제를 하고 오고 그 외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고 단가가 정확한지 비교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거든요. 가서 하라고만 하고. 군산시가 물품 창고로 사용하라고 무상으로 빌려준 공유재산은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군산시는 이런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현 회장은 고문직을 맡고 있는 일부 임원의 갑질로 전임 회장도 아무 권한이 없었다며 이런 문제들이 반복돼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임원은 현 회장과 전임 회장이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해 조언을 했을 뿐이라며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한 것은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군산의 16개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녹색어머니회. 투명한 운영을 위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왕국물류단지 인근 주유소 업주들이 코스트코 주유 부지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전주지법은 익산 왕곡물류단지 인근 주유소 업주 4명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절차의 속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유소 업주 4명은 항소했습니다. 한편 익산 왕곡물류단지에는 코스트코 입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인구가 한 달 전보다 51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인구는 26만 5,452명으로 전달보다 이같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말 26만 7,859명과 비교하면 2,407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군산에 빠져나간 인구 가운데 20대가 대부분인 반면 인구 유입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내년 익산시장 선거에 나서는 강팔문 전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민주당 전북도당 도시성장전략 특별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강 위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자가 추진하는 공정성장과 전환성장을 지지한다며 도시 간 연대와 정보협력 속에서 미래형 인재 양성과 신산업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 상반기 정기 인사가 내년 1월 이뤄질 전망입니다. 상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공로 연수에 들어가는 진희병 경제항만혁신국장과 오국선 문화관광국장 등 국장국 2명의 승진 인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과장급인 사무장 승진 요인도 11명에서 12명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직영에게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반기 정기 인사는 국무평정과 업무 능력이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미디어 제작자가 될 수 있는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렸습니다. 익산에도 시대 흐름에 따라 미디어 창작 공간이 들어서고 있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광대 1인 크리에이터 창작수.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 강의하는 것을 좋아하는 한 학생이 1인 미디어 촬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대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꿈이 이제 강단에 서는 거기도 하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데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학술적인 부분이나 교육적인 부분을 이제 영상으로 올리는 거에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평소 유튜브 시청이 취미이고 본인이 직접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학생도 이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1인 미디어가 정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영상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더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걸 실행할 수 있도록. 최근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 1인 미디어 시대가 열리면서 익산 곳곳에도 제작 공간이 생기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원광대 학생회관에 1인 크리에이터 창작소가 문을 열었고 카메라와 조명 세트 등 촬영과 편집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학생 누구나 이용하고 있으며 익산 시민에게도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모현도서관 지하 1층에도 미디어 창작 공간이 조성돼 이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뒤 내년 1월부터 시민들에게 정식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도 시민들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카메라, 마이크, 조명과 편집용 컴퓨터 등 방송 장비와 방음 시설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재미 익산 공공영상 미디어 센터는 1인 미디어 제작을 위한 촬영, 제작, 편집, 채널 개설까지 과정을 담은 10회 교육 프로그램과 저작권 특강도 진행됐으며 촬영 공간과 장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아나 청년이나 노인 계층을 나눠서 유튜브 교육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이론이나 제작 관련 교육들이었고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시민들이 직접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사례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익산에도 1인 미디어 시대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군산의료원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군산의료원 노조는 불합리한 임금체계와 직제가 8년째 개선되지 않고 간호인력조차 증원되지 않는 등 전북도가 희생만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9일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의료원은 지난 2014년 전북도 직영체제로 전환됐지만 전국 33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유일하게 위탁 운영 때의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익산역 이용객의 주차가 한층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시는 익산역 인근 송악동에 들어설 역골주차장 부지 잔여 건축물의 협의 매수와 이전 보상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총 21억 원을 들여 송악동 일대의 도시계획 시설을 주차장으로 변경해 내년 12월까지 18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국민생활관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전기시설 교체와 수영장 보수, 소극장 무대 확장 등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요가와 에어로빅, 벨리댄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소극장과 체육관 대관도 이루어집니다. 원광대가 개교 75주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박맹수 원광대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교 75주년 역사사진 전시회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4일부터 나흘 동안 교내 프라임관과 온라인 메타버스 극장에서 소태산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소태산 영화제는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다양한 작품이 선을 보이며 전문가와의 대화의 시간도 마련됩니다. 아울러 원광대는 숭산 박길진 초대 총장을 재조명하기 위해 내일 기념관을 열고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제5회 소태산 영화제는 5년 전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출범 당시에는 그야말로 뜻있는 분들의 기부에 의해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만 2년 전부터 우리 원광대학교 링크사업단에서 지역과 함께 시민과 함께 그리고 모든 생명과 소통하는 그리고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원광대학교가 거교적으로 지원하는 영화제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지역의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생명과 소통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산시가 내년에도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합니다. 군산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활용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모두 10곳의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하면 주민센터와 금강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센터, 희망로 아파트 회의실 등입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군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올해 참여자는 지난달 말 기준 3,203명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파업했지만 일선 학교의 급식과 돌봄은 큰 차질을 빚지 않았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비정규직 7,446명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전체의 4.4%인 329명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796개 학교 가운데 63개 학교에서만 도시락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돌봄 교실은 420개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 4곳만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처우 개선과 임금 인상,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소나무 재선 충병이 발생했습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덕진구 원동 일대 소나무와 곰솔 6그루에서 소나무 재선 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산림청은 감염록 반경 2km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정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여의동과 혁신동 등까지 소나무 999그루를 모두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2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는 최저시급과 주 52시간제가 비현실적이라고 발언하는 등 노동 혐오로 가득한 노동관과 노동 현실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주 52시간제 폐지는 2천만 임금 노동자를 모욕하는 망언이라며 윤 후보에게 즉각 사과하고 정계를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영택입니다. 익산 웅포면에 겨울철마다 등장하는 익명의 기부천사가 올해도 나타났습니다. 웅포면에 따르면 지난 1일 익명을 요청한 독지가가 면사무소를 방문해 15만 원 상당의 쌀과 25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를 기탁했습니다. 웅표면은 기탁받은 쌀과 김치를 고령의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 등 지역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전달했습니다. 군산시가 신규 3곳과 기존 54곳 등 모두 57곳을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했습니다. 새로 지정된 음식점은 보배밥상과 매주 6일, 명륜 진사갈비 조촌점입니다. 또 이미 지정된 54곳에 대해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지정했습니다. 시는 올해 지정된 모범 음식점 57곳에 대해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와 상수도 사용요금 30% 감면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익산시가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향토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선정된 우수 향토 기업은 기원전자와 해월, 선화식품 주식회사 등 5곳입니다. 이들 업체에는 인증서와 현판 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시 0.5% 추가이자 차액 보전,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군산시가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북큐레이션을 운영합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지역 서점과 연계한 북큐레이션 운영을 통해 시민의 독서 증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북큐레이션은 내년 말까지 운영됩니다. 한길문고와 에스트로문고, 마리서사 등 지역 서점은 군산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에 마련된 지역 서점 코너를 통해 주제별 북큐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추진장애인 자립작업장이 지역 내 취약계층에 양말 2,500켤레를 전달했습니다. 익산 영등시립도서관이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구현을 위해 독서동아리 회원을 대상으로 독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 날씨는 지역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오나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도내의 기온은 영하 1도에서 8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7도에서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날씨는 4도에서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1.5m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